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이번 학기 과학실험 과목을 맡게 된 권민기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수강할 과목은 과학실험 과목입니다.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 그리고 기하광학과 파동과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험은 1학년 때 배웠던 일반 물리를 기반으로 실험이 수행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물리 이론하고 과학적 현상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학년 과학 실험은 굉장히 그 기초적인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한 실험에 많이 참여해서 그 실험의 그 효율성도 좀 높이고 여러분들의 지식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의 학습 목표는 과학 실험을 통해 기하광학에 대한 물리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험은 이제 실습을 주로 하고, 팀을 구성해서 팀원들이 실험을 진행하는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그죠? 팀은 이제 구성을 하게 돼서 조별로 팀원을 구성한 것들을 다음 주에 가상 강좌 사이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은 중간 기말 과제 출석 시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중간 20%, 기말 20%, 과제 40%, 출석 20%. 그 다른 과목과 좀 다르게 그 과제의 그 비율이 좀 높은데, 과제는 예비 보고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예비 보고서와 결과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는 추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험 내용을 기반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르도록 하겠고, 출석은 20%.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만 출석의 4분의 1 이상 빠지게 되면 학점에 F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거는 학칙에 근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재는 여기 보면 기초과학 실험이라고 하는 교재를 이제 복수일에서 나온 교재를 사용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험 운영 결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팀을 중심으로 한 실습 수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그 과학 실험에 좀 참여해서 과학의 기초 원리를 좀 파악하고 여러분들 지식을 좀 높이는 이런 그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내용은 좀 간단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향후에 우리 광기술공학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실험들 그리고 물리적인 원리를 이해하는데 이번 그 실험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 수업은 이제 과학 실험은 1, 2 이렇게 이번 학기랑 다음 학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3학년 때는 이제 광전자공학 실험이라고 하는 과목을 이제 1, 2로 수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 실험은 이제 이번 학기랑 다음 학기 여러분들이 수강해서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보고서는 예비 보고서와 결과 보고서 양식을 이제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 예비 보고서는 수업 시간 전, 그러니까 실험을 하기 전에 미리 제출하도록 하고, 결과 보고서는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수업 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비 보고서와 결과 보고서는 뭐 장수의 제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여러분들이 그 타이핑 하지 말고 자필로 써서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 손으로 써서 제출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고사에는 실험 목적, 실험 방법, 그리고 실험과 관련된 물리적, 과학적 지식을 기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다음 실험을 어떻게 할 건지 읽어보고 그 실험에 관계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습득해서 그 자료로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서는
그 실험에 보게 되면 어떤 실험을 했는지, 그러니까 실험을 진행하고 나서 어떤 실험을 진행했는지, 실험은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면 될 것 같고, 그 책에 보면 실험과 관련된 문제들이 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서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 보고서와 결과 보고서를 항상 수업 전에, 수업이 끝난 다음 수업 실험 전에 제출하도록 하면 될 것 같고, 2주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수업에 참여하는 2주 후에는 예비 보고서에 그러니까 실험 1과 2를 예비 보고서로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조언은 아직 지금 이제 짜고 있는 단계라서 조언의 숫자와 그다음에 조언 자기가 몇 조인지는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비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장비는 이제 파석구에서는 OS 8500이라는 기초 광학 실험 세트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광학 실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광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기하광학을 여러분들 할 때는 이제 빛의 뭐 반사, 굴절 이런 것들을 배웠었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림에 있는 여기 거울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이런 렌즈들, 그죠? 렌즈들을 사용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그 거울의 원리, 뭐 렌즈의 원리 이런 것들을 해서 상이 맺히고 안 맺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계산했었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이 렌즈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조리개 어퍼처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게 될 것 같고, 회절 실험을 할 때 쓰는 이런 디프렉션 플레이트, 디프렉션 그레이팅 이런 것들은 이제 회절 실험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릿이 이제 단일 슬릿이 있고 뭐 멀티 슬릿 여러 가지 이제 슬릿 플레이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간섭 실험, 그죠? 뭐 영의 이중 슬릿 실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섭이 이제 실제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아니면 회절이 일어났을 때 빛이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하는 것까지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섭 실험, 그다음에 회절 실험, 그리고 기하광학에서 하는 빛의 반사, 굴절,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실험을 하게 될 것 같고, 향후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광학 지식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키트들은 이제 조마다 그 파란색 박스에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험이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조별로 이제 한 박스씩 가져다가 이제 자기 테이블에 올려놓고 실험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광학 실험은 대부분 다 광학 그 테이블, 옵티컬 테이블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옵티컬 테이블에서 하는 이유는 이 광학적인 그런 그 신호들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 이런 것들이 그 굉장히 그 진동에 취약하기 때문에, 진동이 발생하게 되면 상이 이제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광학 테이블에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부속품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학대, 이 광학대라고 하는 건 이제 옵티컬 벤치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아래에 있는 큰 이제 그 광학 부품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광학 부품들을 우리가 놓고 좌우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형태의 그런 긴 테이블을 우리가 옵티컬 벤치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광학대에는 광원, 광학 부품, 고정대, 광선, 보기 테이블 등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만족할 만한 광선의 정렬을 위해서 광학대 한쪽 가장자리를 볼록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되죠. 이를 이용하여 광학 부품들을 정렬시킬 수 있고, 그죠? 광학 그 부품 안에는 이제 자석들이 있어서 고정을 쉽게 할 수 있고 이동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긴 이 판이 광학대구나, 그리고 이 광학대에는 여기 보면 그 자가 있어서 아래에 보면 눈금이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광원 이동했는지, 얼마만큼 그런 다른 광학 부품들을 이동했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광원은 여기 보면 이 큰 형태의 광원을 사용할 건데, 이 광원 안에는 이제 조그만 그
백열 전구가 들어 있습니다. 백열 전구를 쓰는 이유는 백열 전구가 백색 광원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프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빛을 이렇게 분산시켰을 때 색깔이 바뀐다거나 이 색깔을 우리가 또 분리시킨 다음에 다시 합쳐서 백색 광원을 만든다거나 이런 실험들을 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백색 광원을 쓰게 될 거고, 회절 실험이나 간섭 실험은 레이저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광원은 백색 광원, 레이저 광원 이 두 가지를 사용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초반에는 기하광학을 위주로 실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백색 광원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할 겁니다. 이 백색 광원은 그 박스 플라스틱 그 케이스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그 표지가 있고, 여기 보면 여기 필라멘트 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이 광원의 방향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광원을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학 부품과 고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고정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보면 이 어떤 우리가 이제 거울이라든지 아니면 조리개라든지 다른 부품들을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고정시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고정대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거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뒷면에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광학 부품들 여러 가지 광학 부품들이 있고, 뭐 여기 편광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렌즈, 컨벡스나 그 컨케이브, 그러니까 볼록 오목 렌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할 거다. 그래서 지금 당장 모든 부품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막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번 실험을 하는 동안에 사용하게 될 거다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절 실험은 지금 여기는 이제 회절 실험을 그 백색 광원을 이 디프렉션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작은 그 광원으로 만들고 나서 이렇게 산란시켜서 하는데, 백색 광원을 그 단파장으로 만들거나 굉장히 작은 광원으로 만드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실험에서는 레이저를 사용할 거고, 레이저를 조그만 슬릿을 통과시켜서 그 레이저들이 그 간섭을 그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단일 파장이어야 되고 위상이 같아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규칙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레이저 광원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이저 광원을 사용해서 실험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광선 실험은 이제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광원, 그다음에 이 광원이 여러분들 알겠지만 뭐 백색 광원이 있으면 이렇게 넓게 퍼지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우리가 원하는 모양, 뭐 조그만 슬릿, 조그만 그 단일 광선, 그러니까 직진하는 단일 광선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슬릿 플레이트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 슬릿 플레이트의 조그만 구멍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직선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원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광원이 어떤 광학 부품들에 의해서 이렇게 꺾이거나 아니면 반사가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이 원판 있죠. 이 원판에는 각도가 적혀져 있는데, 뭐 여러분들 알겠지만 반사의 법칙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입사각을 그렇게 주게 되면 반사각을 만족시키는 그 방향으로 빛이 꺾여서 나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 아래에 있는 이 플레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여기 지금 이쪽 홀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이 잘 맺히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에 보면 되게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실험을 구성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슬립판을 이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여기 구멍 있죠? 이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빛을 우리가 보내서 빛이 이렇게 직선으로 이동하는 광선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슬립판을 뭐 좌우로 움직여 중심을 맞추고, 광원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을 맞추고, 광선 보기 테이블을 회전시켜 중심을 맞춘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광선을 이제 기하광학 실험을 하게 되면
기하광학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이제 반사 굴절 이런 실험들을 이제 하는 건데, 광축, 그러니까 빛이 진행하는 그 방향을 잘 정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차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굴절 같은 경우에 스넬스 로우를 가지고 한다 이렇게 알고 있죠. 스넬스 로우에 여러분들이 그 의존해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스넬스 로우에 얘들이 그 각도를 계산해 보면 조금씩 오차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광축을 잘못 맞춰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평행광 실험도 할 수 있는데, 그 빛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빛은 그냥 놔두면 퍼집니다. 그죠? 빛이 그냥 반드시 가진 않죠. 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프레럴 렌즈 같은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빛이 직선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뭐 렌즈의 초점의 위치에 그 광원이 위치하게 되면 이제 평행광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모든 평행 광선은 초점을 지나간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의 원리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빛을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추게 되면 빛이 평행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렌즈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제 그 초점에 대한 실험, 이제 실제 빛이 초점을 가는지, 그러니까 렌즈의 초점을 지나가는지, 아니면 그 거울에 반사된 빛이 초점을 지나가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을 진행할 수 있겠죠. 이런 부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기하광학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간섭과 회절에 대한 파동광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 학기 여러분들 진행할 거다. 지금 실험 수업은 당연히 이제 실험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직접 만날 수 없어서 일단 우리가 하는 실험이 어떠한 부품을 가지고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진행하는지 먼저 소개시켜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그냥 듣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진행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권고사항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물리에 관계된, 그죠? 그 광학에 관계된 그런 자료들이나 아니면 그 기사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봐서 우리 그 광학이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이런 원리들, 뭐 단순하잖아요. 반사나 굴절 이런 것들은 단순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쪽에 응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회절 간섭 이런 것들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아마 여러분들이 뭐 2학년 1학기 때 기하광학, 2학년 2학기 때 파동광학 이런 것들을 배워서 좀 더 일반 물리에서 배웠던 것보다는 또 심화로 더 배우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실험도 하고 그다음에 이론도 배우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과학적인 지식, 광기술에 관계된 그런 지식들이 많이 향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되는 실험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과학 실험은 거의 기초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탄탄하게 되게 되면 과학이라고 하는 거를 좀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험 미래, 이제 책에 보면 실험 미래 써 있는데, 실험 미래는 이제 광선의 입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필요한 장비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부품들이 실제 쓰는지, 그러니까 미리 한번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품들을 내가 써서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비 보고서에 이제 작성하면 될 것 같고, 실험의 목적도 여기 보면 뭐 빛이 직진하는가, 뭐 광선 추적을 통해서 물체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실험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진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직진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여기 보면 이제 실험 배치도가 있죠. 실험 배치도, 이런 것들 가지고 어떻게 실험할 건지 좀 미리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실험 방법, 그리고 빛이 직진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뭐 물리적인 것들이죠. 물리책에 보게 되면 빛은 직진한다. 그럼 왜 직진하냐? 그럼 그런 것들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아마 그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예비 보고서에 좀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광선의 임무는 어차피 빛의 직진성에 대응한 거니까 되게 간단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과학을 하는, 그러니까 빛의 직진성, 그러니까 빛의 뭐 입자성, 이런 것들이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림자는 왜 생기냐 이런 것들, 그죠? 빛은 직진하는 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뭐 설명할 수 있냐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누군가 뭐 조카가 물어봤을 때 빛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할 때 이런 실험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빛은 이제 빛이 직진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예비 보고서에 좀 적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 보고서를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 책에 보면은 문제가 적혀 있거든요.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결과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빛의 직진성에 대한 것들이 이게 이제 이 파트도 있고 두 개의 파트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한 파트만 가져왔는데, 광선 보기 테이블에 광선을 보고 관찰하고 답하십시오. 광선은 직선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실험을 세팅하고 광선을 보게 되면 이 광선이 뭐 직선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뭐 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진 같은 거를 잘 찍으면 더 좋겠죠. 사진을 찍어서 실제 빛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광선의 두께와 밝기는 슬립판으로 거리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로 표시하십시오. 이렇게 했죠. 이런 것들을 실험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실험해서 뭐 이게 두꺼워지는지 얇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빛이 직진하는지 안 하는지 뭐 그런 것도 알 수 있겠죠. 머리를 들어 광선을 보고 빛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거. 슬립판의 각도에 따라 광선의 폭과 밝기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이런 문제들을 풀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제 이 과학 실험의 그런 원리, 아까 이제 이 과학 실험 원의 실험 목적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실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빛의 직신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좀 넘겨보면, 처음에 이제 다시 얘기를 해보면, 이번 학기 이제 강의의 가장 주된 목적은 과학 실험을 통해서 기하광학에 대한 여기 이제 기하광학도 있는데, 기하광학, 파동광학에 대한 물리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거 같고요. 그래서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할 거고, 그 팀 티칭 방식의 수업으로 진행할 거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비 보고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시험은 이제 중간 기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출석 점수가 들어갈 거다. 그래서 실험 과목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그 90% 이상의 비학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점을 좀 추적하는데 좀 좋은 과목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좀 노력했으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뭐 좀 열심히 잘 한다면 이제 좋은 성적을 주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 수업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수업에 이제 아마 우리 연구실에 4학년 학생의 조교로 좀 참여해서 실험을 여러분들 실험하는 걸 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실험하는데 그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아마 문제가 뭐 어렵다거나 아니면 실험이 어렵다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실험의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가끔씩 좀 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좀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 실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그 문제를 좀 세밀하게 읽고, 그다음에 어떻게 실험을 해야 될 건지 팀원들 간에 좀 충분한 토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의 그 성적을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그다음에 결론을 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칠 건데 가능하면 빨리 그 코로나가 종식돼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실험 과목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실험 과목이 운영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할 건지 아니면 그 수업 후 보강을 할 건지는 공지사항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기 바랍니다.